주식전략센터 2부로 시작합니다. 보합에서 등락하던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발표를 했는데요. 소비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한풀 꺾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변국 아시아 증시도 강보합권에서 소폭의 상승 흐름을 이어주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오전 발표된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게 발표된 것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덜 수 있는 호재로 인식되기 때문인데요.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9포인트 오른 202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2018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개장 이후 하락하면서 2003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장 초반에는 횡보 움직임 보였지만 11시 구간 이후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202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725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 매도 규모는 다소 줄어든 상태입니다. 반면 개인이 장 초반에 매수하다가 이 시간 매도로 돌아서면서 328억 원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기관은 투신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828억 원 매수 우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강보합권을 유지하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1.7포인트 오른 52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521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 바람불이 들어오면서 519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11시 구간을 기점으로 코스피의 흐름을 같이 하면서 522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39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이보다 더 많은 물량 50억 원을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14억 원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장중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현재 환율은 1원 20전 하락한 1121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1125원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위안화 가치가 오르자 장중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20원대 초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상 종목군 코스피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주와 화학주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수로 1% 이상 오르면서 96만 3천 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포스코와 현대차 약보합권을 움직이면서 파란불 켜고 있고요. 오늘 현대중공업은 10억 달러에 달하는 선박 수주 가능성에 2.7%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학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LG화학도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신한지주는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CEO 리스크 완화에도 불구하고 오늘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전력은 2%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오늘장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G전자도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상 종목군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부터 CJ5쇼핑까지 모두 다 파란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오늘 CJ5쇼핑 2% 이상 하락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SFA는 오늘 나흘째 강세를 보여주면서 7%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적 호조 전망에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GS홈쇼핑 7% 급등하고 있고요. 동서가 1%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RNL 바이오가 미국으로 줄기세포 기술을 수출한다는 소식이 오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RNL 바이오는 10% 급등하면서 2,47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RNL 바이오는 악재가 잇따랐습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 매도 소식 등 겹치면서 급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하지만 2월 들어서 주가가 상승 추세 접어들면서 오늘 10% 이상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SFA 살펴보겠습니다. 4분기 호실적에 이어서 수주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에 나흘째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SFA는 7% 급등하면서 68,8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SFA는 장중 69,7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현재 LCD와 OLED 등에서 대규모 설비 투자가 예상되면서 올해 9천억 원 상당의 수주가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올해 매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텍도 살펴보겠습니다. 오텍이 에어컨 업체인 캐리어 인수 효과를 만끽하면서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오텍은 7% 이상 급등하면서 6,75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주 11%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현재 7거래 연속 급등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기관의 본격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텍은 캐리어 인수 효과로 올해 큰 폭의 실적 호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되는 저출산 관련주와 물 관련주가 오늘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연과 환경과 뉴보텍이 모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젠트로와 아가방 컴퍼니도 두 자릿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큐엔에스 역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4.9% 오르고 있습니다. 끝으로 수산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산물 가격 상승에 이어서 수산물 가격도 오를 것이란 전망에 수산물 관련주가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동원수산과 신라 SG가 모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사조 오양도 현재 12% 오르고 있고요. 신라교육도 7% 강세 보여주면서 수산주 모두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2부 시간은 시청자들께서 보내주신 종목을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2부 시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밸류25의 심기원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많은 분들께서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 종목 상담 요청을 하고 계신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기 위해서 컴퓨터 켜고 계신 분들은 와글와글 게시판에 종목 남기시는 방법, 예, 좀 전에 보셨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먼저 봐드릴 종목 역시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온 종목입니다. 동국 SNC인데요. 풍력 부품 기자재주로 분류가 되고 있죠. 동국 SNC를 7,64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작년 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도 타이밍을 한 번 놓쳤고 차익 실현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풍력 타워 공급 계약 뉴스를 봤습니다. 계속 기다려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신기현 전문가님. 예. 예. 우선은 오늘 장에서 풍력 관련된 그러한 공급 계약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차트상으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느 정도 지지 라인에 딱 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은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해서 무게를 둘 수 있는 시점이고, 이러한 우리나라 두산 중공업과 그런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을 이루기 때문에 향후에 다른 기업들과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그런 선진 시장까지도 진출이 가능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 모멘텀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큰 폭의 그런 수익이 난다는 보장보다는 조금 더 단기 매매로서 수익 실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어느 정도 저점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러한 반등을 이용해갖고 한 8,000원 선에서 조금은 매도를 하신 다음에,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간의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물론 코스피는 조금 강한 모습을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그런 매도세가 정확하게 아직 방향을 못 잡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의 관점에서 단기 매매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온 종목 LG화학입니다. LG화학 들고 계신 분 38만 7천 원을 매수하셨고, 오늘장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반등하면서 이제 매수한 가격 부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시점 대응이 참 중요할 텐데, LG화학을 문의하신 분의 가격대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세하게 이런 내용을 적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매수했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잘 시청하고 있거든요. 상담해 주십시오. 자, 신견영 권님. 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급락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처럼 아주 상당히 펀더멘탈 측면에서 양호한 그런 종목입니다. 사실 지금의 시장에서의 그런 성장성이 어느 정도 반영은 돼 있지만은 이러한 성장성은 지금이 끝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LG화학 같은 경우에 역시 주력 산업인 화학 업종에 지금 호황이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가장 주도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화학 업종인데, 아직도 이 성수기가 다가오지 않고 어느 정도 성수기 초입 단계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런 내수 확진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면은 이러한 성수기에 보다 더 높은 실적이 실적이 나온다고 예상이 될 수 있고, 또 전기차 관련된 사업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중국을 비롯한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성은 꾸준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목표가는 충분하게 40만 원까지도 도달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40만 원 목표가 설정하시고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들어온, 예, 중국 원양자원이라는 종목을 상담해 드릴 텐데요. 중국 원양자원 문의하신 분은 3789님이시고요. 9,800원에 50%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작년 말부터 계속 들고 있었는데, 예, 수익이 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표가 알고 싶고 또 중국 원양자원 전망에 더불어서
국내 상장된 중국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까지 함께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자에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시고 오늘 장에서 4% 정도 올랐다가 다시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 오히려 내수시장 확대 가능성까지도 점쳐지면서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네. 예. 우선 뭐 중국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은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괜찮다. 특히 3월 이후에는 아주 좋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까지 2월 달에는 대신에 이러한 종목들의 시세가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월장, 3월의 그런 대세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담아야 하는 종목들이 바로 이 중국 관련된 주들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이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작년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만원 선에서의 지지력은 어느 정도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은 계속적으로 1분기나 2분기까지도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당분간의 주가 흐름은 강세의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능기업의 워크아웃설에, 지능건설의 워크아웃설에 오늘 건설주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는데요. 현대건설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건설을 88,000원에 20% 가지고 계신데 주가가 더 빠지기 전에 팔아야 되는 건지 진단해 주십시오. 2079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 오늘 2% 정도 조정을 받더라고요. 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지능기업 같은 이런 다른 그 건설주에 대해서 상당히 악재가 섞여 있고, 또 최근에 금리가 동결이 되었지만은 3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점에서 건설주에 대한 접근은 상당히 좀 애로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건설주에 대한 생각을 조금은 바꿔보실 것은, 정부에서 지금 전세난에 상당히 허덕이는 그러한 그 서민들을 위해 갖고 다시 한번 주택 안정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이러한 방안이 나온다면은 당연히 현대건설, 건설주 중에서도 탑인 그러한 그 건설 회사가 상당히 성장성이 높다, 그리고 수혜를 많이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 정책에 따라 갖고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하신 다음에 이런 정책에 조금 초점을 맞추면서 매매 패턴을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할인 볼 텐데요. 할인홀딩스로 사명이 변경이 됐고 6개 부분과 이제 지주회사 부분이 따로 떼어져서 거래가 되게 됩니다. 할인홀딩스 들고 계신 분 3,500원에 사셨다고요? 10% 들고 계신데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매도가 알고 싶습니다. 3893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주가는 좀 많이 내려왔는데요. 어떻게 다시 한번 오를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재상장 이후에 단기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좋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뭐 할인홀딩스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재상장이 된 그런 종목들이 대체로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은 강세장에서는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할인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 이후에 이제 보다 집중화된 그런 사업성을 발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회복은 지금 매수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단기 워낙 급락을 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하신 다음에 수익을 바라시는 것보다는 우선은 매수가까지 오신다면은 우선은 물량 정리를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 STX 조선해양이 급락을 했었죠. 크루즈선 수주 불발 소식. 하루 만에 주가가 11%나 급락을 했었고 이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 미쳤습니다. STX 펜오션 역시 어제장 굉장히 많이 내렸었는데 오늘 3.9% 정도 급반등합니다. STX 펜오션 상담 요청 들어와 있는데요. 봐드리겠습니다. 13,100원에 15%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5707님께서 문의를 하셨거든요. 예, 물론 어제 이제 STX 조선해양 때문에 좀 많이 빠졌지만은 뭐 어느 정도는 좀 상관성이 있지만은 크진 않다라는 점이 대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역시 이런 하락분을 어느 정도 만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단기 이슈보다도 역시나 해운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한 그 시황이 필요로 합니다. 사실 지금 BDI 지수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추세 반등을 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3월달 이후에 그런 중국의 소비가 촉진이 되고 물량이 많아진다면은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2월 한 달 동안 놓고 본다면은 이런 단기 회복은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2월 한 달 동안은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는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기억을 하시면서 조금 더 계속적으로 지지 라인이 뭐 받쳐준다면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 매수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추가 매수하시고 갖고 평단가도 낮추신 다음에 4월이나 5월 달 어느 정도 BDI 지수가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주가가 상승하면은 어느 정도 수익하시라고
수익 실현해서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님, STX 페노션 오늘 4% 정도 급반등 하잖아요. 지금 시점 매수 가능한 겁니까? 예, 오늘 오르는 거는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고 어제의 그 반등에 따른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도 유효하지만은 기간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최소한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고 금전적인 여유가 또 있으시다면 추가 매수로 평단가를 조금 낮추셔서 수익 보고 나와 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STX 페노션 봤고요. 자, 이번에 LS 산전 볼 텐데요. 75,800원에 매수하셨다고요. 얼마쯤 매도로 차익 실현을 해야 좋을지 알려주십시오.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6662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72,300원이 오늘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니까 주당 3,000원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예, 우선은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 스마트 그리드에 관련된 수혜주로서 뭐 역시나 녹색 상장의 그런 그 관심주로서 하나입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주가 역시 조금 강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도보다는 2011년도가 좀 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EPS라든가 뭐 퍼도 상당히 저평가도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의 기미는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워낙 차트가 지금 뭐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V자의 그런 상승보다는 조금 더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단식으로 올라갈 때 한번 상승을 하고 지금 상승 추세로 약간은 전환이 됐는데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다시 한번 횡보를 한다면은 조금은 물량을 정리를 하시면서 조금씩 그 계단식으로 상승에 대한 그런 매매 패턴으로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밸류25의 신기현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9포인트 오르면서 장 초반에 비해서도 오름폭이 증가된 상태인데요. 중국의 인플레 우려가 잦아들면서 투자 심리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023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장중 사던 개인들이 매도 우위로 방향을 바꾼 가운데 외국인이 하루 만에 또 팝니다. 반면 기관은 투신권을 중심으로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770억 원 정도 주식을 사 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강보합 출발했었고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포인트 오른 521선인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여성 취업자가 1,0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여성 취업자는 991만 4천 명으로 전년에 977만 2천 명에 비해 14만 2천 명 늘었습니다. 지난 2000년 여성 취업자가 876만 9천 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10년 만에 100만 명 넘게 급증한 셈입니다. 특히 전문직과 관리직 비중은 2년 연속 전체 여성 취업자의 2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96년 전문직과 관리직 비중이 12%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여성의 사회 핵심 분야 진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한국의 총 사교육비 규모가 2009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전국 1,012개 초중고 학부모 4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0조 9천억 원으로 2009년에 21조 6천억 원에 비해 3.5% 감소했습니다. 2000년대 사교육비 증감 조사가 본격화된 이후 총액이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학생 수가 전년 대비 21만 명 줄었기 때문에 감소액의 대부분은 학생 수 감소 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009년보다 2,000원 감소한 24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입주 2년째를 맞는 새 아파트의 전셋값 급등 현상이 지난해 서울 송파, 서초 등에서 벌어진 데 이어 최근 판교 신도시에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판교 신도시의 현재 전셋값은 3.3제곱미터당 936만 3천 원으로 이 지역의 전세 시세가 처음 조사되기 시작한 2009년 7월에 679만 5천 원보다 38%가 뛰었습니다.
2009년 입주 초기에는 전세 물량이 넘쳐나 시세가 하락했지만 최근 줄줄이 재계약 시기를 맞으면서 85제곱미터형의 경우 최소 1억 원 이상 올려줘야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판교 신도시에서 입주 2년차를 맞는 아파트는 총 16,300여 가구에 달해 전세 계약을 포기하고 떠나는 이른바 전세 난민도 줄을 이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연계시키는 내용의 전략적 제휴를 맺게 됐습니다. 두 회사는 앞으로 태블릿 PC를 탑재하는 차량에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연계되는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차량 내의 태블릿 PC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내 콘텐츠를 차량 내 태블릿 PC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두 회사의 제휴는 최근 자동차와 IT의 결합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글로벌 기업인 양사가 윈윈하기 위한 선택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대차는 최근 자체 개발한 태블릿 PC를 2013년부터 차량에 탑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오늘 국내 증시 모두 강보권에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국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강보합,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상승 출발한 이후로 0.4%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전략센터로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요청하셨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상담 요청도 하셨고 와글와글 게시판에도 오늘 많은 분들께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책 선물 받아가실 두 분을 선정해봤는데요. 하림홀딩스 문의해 주셨던 3893님 그리고 수고하십니다라고 인사의 문자 보내주셨던 1007님께 신기한 연구원님의 공동 저서죠. 한 권으로 끝나는 레버카운트 투자 바이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꼼꼼히 잘 체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